파란 리본 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입니다. 결혼 예비학교처럼 결혼 만류 대상에 대해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 결혼한다면 뜯어 말려야 될 사람, 결혼 만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나리오 작가와는 결혼하지 말라. 시나리오 작가, 연출가 혹은 감독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나리오 작가와는 결혼하지 말라. 이러면요, 혹시나 또 이런 진짜 직업을 가진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진짜로 시나리오 작가, 무슨 방송 작가, 연출가, 감독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 관계 패턴이 그런 사람, 배우자와의 관계 패턴이 그런 사람, 사람의 성향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일 경우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해보면요, 이 시나리오 작가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일단 시나리오라는 것은 영화의 대본을 얘기하죠. 그 속에 어떤 장면이나 배우자의 행동과 대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들은 아주 참신하고 탄탄한 시나리오를 찾으려고 골몰을 하고 있죠. 또 어떤 배우는 시나리오만 읽고 출연을 결심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가 주는 매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결혼 관계에서 시나리오 작가란, 결혼 관계에서 시나리오 작가 혹은 연출가 혹은 감독이 되는 경우는 뭘 얘기할까? 일단은 결혼 관계에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는요, 이 당위성에 관계된 부사어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마땅히, 기본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이런 말들이죠. 마땅히, 당연히, 적어도, 최소한 이런 말들을 말 끝마다 계속 달고 있으면서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이때 비난과 공격을 퍼부을 때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주 저격수처럼 그렇게 퍼붓는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를 배우자로 둔 이 사람의 삶은 아주 힘들 수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에 어떤 내용으로 공격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을 해올 때는 아주 분노탱천한 모습이고 또 지적만 해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언행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공격받기 십상입니다. 또 이 분노의 정도가 청천벽력같이 전혀 예상치도 않는 상황에서 분노가 터지기 때문에 예측 불가의 상황이면 늘 불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또 공격을 받습니다. 뭘 하면 한다고 공격을 받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 이중적인 상황, 더블 바인드의 상황 속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감하고 황당한 상태에 자주 빠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시나리오 작가가 될까? 왜 연출가가 되고 감독이 될까? 그 이유는요, 둘 사이에 건강한 경계선, 즉 healthy boundary를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다, 한 몸이 되는 거다, 서로가 다 하나가 되는 거고 생각과 취향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다, 이런 환상을 가질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일단 경계선이란 부부가 결혼을 했더라도 남편과 아내, 또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경계선의 출발인데, 시나리오 작가들은 이런 경계선의 출발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짬뽕이 된, 융합된, 컨퓨전인 상태로 결혼관계를 생각하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집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간섭이 될 수 있는,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포옹을 할 때 적절한 압력으로 포옹을 해야 포옹이 되는 건데, 끌어안은 상대를 정말 확 껴안으면 농개처럼 막 깍지를 낀 손으로 힘있게 끌어안으면 상대방은 숨이 막히고 불편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리 주는 쪽에서 사랑이고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편을 느낀다면 이것은 사실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 작가 스타일의 배우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일단 항상 모든 말에 그 네 가지 부사, 뭐 마땅히, 당연히, 적어도, 최소한 이런 말들을 해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최소한의 그 말들, 그 당위성의 말들이 정당하지 않음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대화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말 자체가 공격 언어, 전형적인 U 메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I 메시지로 바꿔야 되고, 또 I 메시지로 바꾸려면 첫째는 상황,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내 생각과 내 감정. 그래서 내 생각, 내 느낌, 이거를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아내분이 몸이 아팠는데 남편이 무관심할 때, 적어도 이때 이제 당연계신, 아니 적어도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 당연히 와서 그렇게 막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줘야 되고 어떻게 약이라도 사줄까 이렇게 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뭐 이렇게 묻는다면 이게 아까 시나리오 작가의 전형적인 말 패턴이라고 그랬죠. 자, 상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할 때, 내가 아프다고 말을 하면 당신이 어디 와서 어디가 아프냐? 뭐 내가 도와줄 건 없냐? 이렇게 말해 줄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은 당신의 모습을 보고 이게 상황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이런 것들인데 나는 그 상황이 더 화가 나고 당신이 아주 무심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더 비참해지고 허무해.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전형적인 나 전달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말끝마다 마땅히, 당연히, 적어도, 최소한 이렇게 나오면 항상 지적하고 항상 공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상황과 거기에 따른 내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실 연출가나 시나리오 작가 뭐 이렇게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가끔 영화 대본이 물론 있죠. 시나리오가 물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애드립을 잘하는 그런 배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그 정해진 상황이 있지만 애드립에 아주 탁월한 배우는 그 상황을 더 향상시키고 더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죠. 또는 어떤 그 상황, 촬영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전체 작품의 완성도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잘못된 그것들이 오히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대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 시나리오를 하나의 바탕으로 하되 그 외에 애드립이나 어떤 다른 돌발적인 상황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 결과적으로 좋다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계의 기본은 세이프티라고 그럽니다. 관계의 기본은 안전해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편안해야 되는데 안 편하면 이 관계가 불편하면 이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데이트할 때 처음에는 어떤 매력에 의해서 끌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만날수록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리고 내 상대자가 마땅히 적어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면 상대가 시나리오 작가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일 때 과도하게 화를 내고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한다면 다분히 시나리오 작가이겠죠. 또 나도 어떤 대상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적어도 최소한 마땅히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을 계속 하면서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한다면 나 자신도 시나리오 작가가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시나리오 작가로 결혼 생활을 하면 둘 다 피곤해지고 이 관계는 처음부터 불행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시나리오 작가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 만류 대상,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 시나리오 작가, 연출가, 무슨 영화 감독 같은 어떤 정해진 범위 안에 자신의 설정한 모든 기준대로만 행해야 된다고 상대방을 옥죄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